안녕하십니까. 파인트리 치과 오철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케이스 중 하나인 치경부 레진 수복에 관한 강의입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경부 수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런 치경부의 손상을 가진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치경부 손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경부 손상은 치아는 충치가 있는, 치아 우식이 있는 캐리어스 리전도 있고, 그 다음에 우식이 없는 논 캐리어스 서비칼 리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치아뿐만 아니라 치은도 같이 퇴축하는 그런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치료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치료해놓고 나서의 가장 하나 문제점은 잘 탈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쉽게 변하고, 그리고 이미 해놨는데 그 밑에서 다시 생기거나 그 위에서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고 나서 시린 게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잇몸을 수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잇몸도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게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만 재발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서비칼 이전을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우식성, 비우식성, 그리고 그것이 복합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식이라고 하면 바이오코로전에 해당이 되겠고요. 비우식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나 프릭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식성 병소들은 주로 노인들 그리고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에 많이 생기고요. 비우식성 병소는 정말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아 손상의 원인은 저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대부분 단독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히 스트레스, 프릭션, 코로전 이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NCCL은 30%다 이런 보고가 95년도에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85%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환자 보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NCCL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NCCL을 제대로 수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런 다양한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가는 수복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시거나 GI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각 단계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사실 교환면 레진도 해놓고 보면 실일 수가 있거든요. NCCL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그 원인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90세까지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어브레이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치약으로 인한 마찰인데요. 환자에게 밑솔질 때문에 저런 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한 레진인 플로어볼 레진을 하신다면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NCCL에 관한 논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고요. 아직도 논쟁거리가 남아 있는데 자코비치의 실험에서 자코비치가 재현을 해냈습니다. NCCL을. 그래서 어브레이전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많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토하거나 아니면 신 것을 좋아하거나 하시면 저런 게 유사한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교합력이라고 예전에도 주장을 했고 지금도 저런 부분에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프렉션이라고 하죠.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치경부의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면서 마이크로 프랙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원인 모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케이스에서 저기에 보면 위에 4번과 아래 4번이 서비칼 이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저 치아만 닦을 수 있겠습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최소한 이솔질에 대한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복합적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왜 저것만 생겼을까? 가이던스 앵글을 보시면 4번 가이던스 앵글이 더 스티프합니다. 더 경사가 크기 때문에 하악을 움직이게 되면 다른 치아보다 4번들이 먼저 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NCCL은 복합적이고 우리가 예방도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제거해 주는 쪽으로, 제거가 안 되면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브레이전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솔질을 적절하게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오 코로전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과적 관리나 음식 조절을 컨설팅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건 조금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교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레진을 할 때 단계적인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진은 결국 접착제를 바르고 하이드로포빅한 상태를 얻어내야 되는데 러버댐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 걸습니다. 러버댐을. 그래서 되게 석션하고 코튼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리트랙션 코드를 쓰실 때는 지혈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캐비티를 클리닝을 해야 되고요. 퍼미스를 꼭 해주시고 러프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NCCL의 표면은 아무런 러프닝을 하지 않았을 때, 버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 접착력이 굉장히 약한데요. 이유는 저렇게 과학 강화되어 있거나 막혀 있고 박테리아도 속에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프랩을 살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론적으로는 약 14 마이크론 정도를 프랩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살짝 긁어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나멜 립 같은 게 있으면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베벨을 줘야 될까요? 네. 베벨을 주면 좀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색조 조절도 잘 되고. 그렇지만 치아는 가능한 한 최소한 삭제를 해서 보존해 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딩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뭘 쓰더라도 다 좋은데 원스텝 셀프 해치는 제가 좀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나머지는 설명서대로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칭을 일단 에나멜 애칭을 먼저 합니다. 토탈 애치 방법이죠. 저 방법은 요즘 이제 유니버설을 써서 셀렉티브 애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덴틴은 15초 미만으로 애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덴틴을 만약에 3부식을 15초 이상 하시게 되면 콜라겐 섬유가 덴티날 팁으로 있는 콜라겐 섬유가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접착제가 충분히 침투가 안 됩니다. 저것은 클래스 5뿐 아니고 모든 접착 솔식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과민증을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결합력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잘 안 붙는 거죠, 접착제가. 15초 미만으로 덴틴 애칭해 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부식 후 습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저 부분 어렵습니다. 저 부분이 힘드시다면 유니버설 본딩 에이전트 같은 마일드 셀프 해칭 에이전트를 쓰시면 좀 더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본딩은 설명서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충분히 적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딩을 바르고 나서 솔벤트가 날아갈 수 있게 충분히 에어를 불어줘야 됩니다. 되게 설명서에 보면 본딩 레이어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불어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고 나면 본딩층이 라이트를 비쳤을 때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본딩을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진을 충전할 때 인전면이 과도하게 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제거가 힘들거든요, 인전면 쪽이. 그런데 레진은 중압 수축이 엄청난 재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충전을 하고 중압을 시키면 실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3%에서 3%라는 게 말이 3%지 정말 은행 이자율보다 더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충전을 하면 반드시 한쪽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5 캐비티는 특성상 한쪽은 에나멜, 한쪽은 덴틴이거든요. 이런 결합력이 강한 에나멜 쪽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루트 쪽에 충전이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압 수축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라이트 큐어링을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고 약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되게 적층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캐비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하지만 좀 큰 캐비티는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하는 방법 중에 교환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치근면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치근면에서 하는 방법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저렇게 하고 있냐고 이제 후배들이 많이 저한테 따지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 오래가고 좋은 충전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링을 하면서 큰 캐비티를 레이어링 하다 보면 우리가 덴틴이나 에나멜 쉐이드를 조합해 볼 수도 있고 뭐 색깔이 단순한 레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레진을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싱을 할 때는 최대한 마진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고 마진 부위에 로타리 인스트루먼트를 쓰게 되면 시멘트미 많이 갈려서 좋지 않으니까 12번 블레이드로 오버행을 제거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구로 피니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싱은 결국 우리가 광이 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파티클이 들어있는 실리콘들이나 페이스트까지 쓰게 되면 정말 포세린처럼 레진도 광이 나거든요. 광이 나면 굉장히 흐뭇합니다. 환자들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더 오래가게 하려면 서피스 실란트 같은 걸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리싱을 하면 표면에 크랙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착시켜주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복 후에 과민 반응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저작압에 민감한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프로시저를 다 살펴보시고요. 최종적으로 그 치아의 과다한 교합력이 가해지는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아는 저런 식으로 회복을 했는데 없어진 루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역시 결합조직 이식술이 가장 예지성이 있고 이게 골드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5 수복과 함께 쓸 수도 있고 뭐 저걸로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대개 46% 이상의 서비칼 이전은 진지바 리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출된 치근면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밀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 2 정도는 치간유도 손상이 없는 정도에서는 우리가 100% 얻어낼 수 있고요. 치간유도 손상이 있다면 만약에 제한적으로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리세션 된 양에 따라서 접촉점이 내려간 양에 따라서 우리가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측을 해서 레진을 수복하는 거를 계획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치근 피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테크닉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테크닉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나 코로널리 어드밴스드 플랩이 가장 예지성이 있는 수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각하치은이 충분한 경우에는 CAF 정도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치은이 너무 얇거나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CTG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수복물과 함께 저런 것들을 수복을 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 수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너 사이트는 대개 저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한 15에서 20mm 얻기 힘들지만 그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식편은 우리가 이식하고 나서 수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 크게 띄워야 되고요. 치근면 처치는 되게 기계적 처치로 충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클래스 5 리전, 특히 NCCL의 경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복잡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진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NCCL의 원인에서 보셨듯이 만약에 저것이 힘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작계 전체에 과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NCCL이 있는 환자는 우리가 포괄진료를 해야 되는 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작계라는 거는 결국 치아 혼자서 씹을 수는 없잖아요. 씹으려면 위턱, 아래턱, 턱관절, 근육, 신경계, 치아, 잇몸 다 필요합니다. 저는 게 협조적으로 잘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진료를 해야 되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도 31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도한 치아 마모나 NCCL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심하죠. 앞으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환자였는데요. 예, 저렇게 이제 제가 오래전에 레진을 수복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광도 제대로 못 냈네요. 어쨌든 8년 후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에 비해서 손상의 양에 비해서 서비칼 레진이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환자가 바이 스플린트를 잘 때 꼭 끼었기 때문입니다. 스플린트를 보시면 저렇게 꽉 물어서 파거나 이를 갈 때 이를 간 자국이 보이시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최근에 저기가 좀 떨어져서 다시 레진 수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굉장히 서비칼이 많은데요. 네, 엄청나죠. 저런 것들은 치아뿐 아니라 잇몸도 같이 수복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쪽은 제가 CTG를 했습니다. 띄어가지고 봉합해서 CTG 후에 저만큼 치은이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CTG 도너 사이트고, 그래서 결국 CTG를 하고 나서 치경부 레진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치경부 레진 수복을 먼저 했습니다. 아까 리세션, 이 경우에는 밀러 클래시피케이션 1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다 커버할 거라 생각하고 손상된 치관 부분만 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CTG를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TG를 하고 치유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료 전에 서비칼 리전이, 치아와 잇몸의 리전이 치료 후에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치료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좀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환자에게 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 후에 환자가 불평을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환자가 충분히
의논하시고 치료에 들어간다면 일상 진료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치경부 레진 수복에 대한 저의 짧은 견해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임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